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5월 13일 정원뉴스입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0대 후반 어느 정도 선 위로 올라온 시점부터는 많은 팬분들이 이적을 기대했었죠. 특히 파괴적인 능력이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이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32살인데 빈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에 남아있으며 이제는 완벽한 레전드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하나라도 떠날 수 있다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오늘은 손흥민이 만에 하나라도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그 그림이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첫 번째, 트로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을 떠난다면 단연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바로 트로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업적들은 결국에 개인 타이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울 수 있는 개인 타이틀을 버리고 분데스리가 미넨으로 가게 되었, 그 명분은 바로 트로피였다. 트로피를 얻고자 한 것인데요. 정말 선수 시절의 메이저 트로피를 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엄청난 일도 없을 겁니다. 특히 토트넘에서 월클로료가 되었던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트로피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진짜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반대로 말하자면 손흥민과 케인을 데리고 있음에도 토트넘이 트로피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트로피랑 거리가 먼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선수 투자에 실패하던 선수들을 상또 감독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프리미어리그 최강 듀오 조합이었던 손흥민 케인을 두고둬야 우승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토트넘이 트로피를 따낼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이 듭니다. 지금은 케인마저도 떠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포스테 코글로 감독이 전반기에는 놀라운 축구를 보여주긴 했으나 후반기에 완전히 망가져 똑같은 전술과 패턴을 보여주면서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한계가 벌써 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돕니다. 만약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잔술이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토트넘 같은 경우 우승컵을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승컵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요, 케인을 보낼 때 토트넘 팬들이 되려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처럼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팀으로 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퍼스 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토트넘을 떠난다면 손흥민은 전 세계 어떤 팀이든 다 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실제로 리버풀, 레알, 미넨과 같은 굵직한 팀들과 손흥민 선수는 링크가 뜨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토트넘의 더 윗단계 팀으로 갈 명분이나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손흥민은 그야말로 트로피를 들 수 있는 팀으로 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 벌어질 일은 손흥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겨우 150억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선수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이뤄낸 성과나 커리어 등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연봉인 것은 사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회가 10년 연속 꾸준히 변함없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잘해지는 선수들이 정도로 저렴하게 활용하는 팀은 전 세계에서 진짜 토트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의 주급 체계가 빡빡하다는 증거이고, 또한 레비가 정말 효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을 잘 관리해왔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한다면요, 엄청난 연봉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현 주급 3억 초반대에서 5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죠.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1년 연봉으로 400억 이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급으로 따지면 거의 8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주는 연봉의 3배에 가깝죠. 만약에 손흥민 에이전트가 협상만 잘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연봉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32살임에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B클럽들도 만약 손흥민이 매물로 나오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아시아 시장 공략과 마케팅이라는 의미에서 시원하게 연봉을 써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연봉을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아마도 공격에 더 집중하는 그런 맞춤형 전술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체대에서 정말 좋은 모습과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기와 아시안컵 때문에 다소 주춤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최근에는 측면에서 다시 개인기를 활용한 플레이를 즐겨하면서요. 여전히 빠르고 파괴적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성실하게 수비를 뛰어야만 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항상 그렇지만 만나는 팀들이 만만하게 이기는 팀들이 없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거의 이번 시즌은 다 비등비등하게 치고받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특징일 수도 있고요. 또 선수단의 퀄리티가 아직까지는 최상급 팀들과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도 상위권 B클럽으로 갈 수 있다면요. 아마도 공격적인 전술과 전략 속에서 공격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물론 수비가 담이나 다양한 역할도 하겠지만 토트넘만큼은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슈팅과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상상이긴 하지만 진짜로 즐겁고 또 궁금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시즌 토트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엄청난 변화를 분명 시도해야만 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물론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토트넘의 기조나 리빌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격자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존슨, 클루셉스키, 베르너,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의 대표적인 공격 라인업입니다. 많이 부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손흥민 선수만이 골을 넣고 뭔가 발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다만 히샬리송 점점 부상이 많아지고 유리 몸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 두 자릿수 골을 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활약 부분에서 나서 아쉬운 맛이 강했습니다. 뭐랄까요. 전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상대 수비수들과 비벼주는 모습이 필요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히샬리송 판매 설치 떠도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 쪽에서 히샬리송께 87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르너 역시 시즌 아웃이 되었는데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베르너의 완전 영입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토트넘의 입장이라는 소식도 넣었습니다. 베르너를 영입하려면 200억대의 돈만 들리면 되지만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은 분명 아쉬웠죠. 스피드, 움직임, 돌파다 좋지만 마무리가 너무나도 추락합니다. 그래서 베르너의 가치가 사실상 완전히 반감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슨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슈팅 능력도 약하지만 윙어로서 크로스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소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존슨이 지금의 부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루셉스키 역시나 반쪽 같은 느낌입니다. 윙어로 설 때는 템포를 끊어먹는 장면들이 많죠. 또 느려서 역습에 적합하지도 않고요. 다만 반대로 버텨주거나 또 힘싸움에는 능숙하고 나름 메디슨이 없을 때 공미로 활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토트넘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요. 클루셉스키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측면을 최소한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필요하죠. 따라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쉽게 뭔가를 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번리전에서도 무려 5개의 키패스를 했지만 어시스트 적립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진짜 시즌 초반부터 이런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 주고 공을 찔러주는데 정말 골이 안 들어가죠. 만약 토트넘의 손흥민을 제외하고도 결정력이 괜찮은 그런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지금 도망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놓친 찬스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더 좋은 윙어 혹은 톱전이 영입이 있어야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도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 공격수들로 손흥민에게 이뤄지는 집중 견제를 풀어줄 수도 없고요. 또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에디슨은 너무 탐욕스러운 면이 점점 더
보입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 정말 잘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메디슨의 모습을 보면 그냥 좀 많이 뛰는 욕심 많은 미드필더 느낌만 강합니다. 패스도 자주 끊기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전방에서 볼을 잡으면 지속적으로 슈팅을 가져가려다가 템포카이 잡아먹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적극성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미드필더 치고는 너무 과도한 느낌이죠. 따라서 진짜 좋은 공미가 필요합니다. 영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야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있을 때 좋은 볼 줄기가 전달이 되어서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토트넘 최고의 공격 무기는 손흥민의 양발 슈팅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은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플레이메이커의 메디슨은 패스의 줄기도 안 좋고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으니까요. 결국 선수들의 퀄리티를 올려야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답은 더 좋은 선수의 영입이 또한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는 특히 FA컵과 리그컵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 대왕전에 아마도 유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 가능성이 있는 대회들이 때문이죠. 솔직히 리그는 매우 어렵고 챔스도 어렵습니다. 다만 유로파라텔 상위권 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건덕지는 있습니다. 물론 역시나 유럽 대항전인 만큼 개빡세게 하죠. 그리고 FA컵과 리그 컵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토트넘이 그래도 우승컵을 들기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도 리그컵과 FA 컵에서는 변수도 많이 나오고 이변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최상위권 B클럽들의 경우 챔스와 리그에 매우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역시나 리그 컵과 FA컵은 더 소홀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거나 토트넘은 무조건 트로피가 필요하고 리그컵과 FA 컵이 가장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돼야겠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리그나 챔스에서 진짜 우승컵을 따내는 그런 염원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긴 합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 역사 가장 큰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매우 행복하고 심지어 주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요. 배우만 제대로 해준다면 떠나기는 힘들어 보이죠.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요. V 포스트 코글로 감독도 손흥민 중심 체제로 확실하게 개편을 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손흥민이 전성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리그 컵이든 FA컵이든 뭐 하나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택하든 최고의 시간들이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